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뉴욕 상류층 거주지 한복판, 이른 새벽, 줄지어 선 수십 명의 비즈니스 리더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명품도 스마트폰도 아닙니다. 쿨링 밸런스 웰니스 세션. 그것도 참가비가 일반 명상 클래스의 3배나 비싼 프로그램입니다. 심지어 $20,000짜리 프리미엄 스파 멤버십을 포기하고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요? 그 어떤 휴가보다 시원하기 때문이에요. 미국인들이 처음으로 시원하다는 감각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장을 만든 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뷰티 브랜드 아로마센트 CEO 시오리 스키모토. 그녀가 한국의 전통에서 발견한 진짜 시원함은 제품을 넘어 삶의 균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감동시킨 한국의 기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한 여자의 놀라운 여정. 지금부터 감동 실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적인 뷰티 브랜드 아로마센트의 CEO, 시오리 스기모토입니다. 한국의 전통 한방에서 발견한 진짜 시원함은 제품을 넘어 저의 삶의 균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본사 최상층 오피스에서 트렌드를 이끌고 완벽한 이미지의 여성 경영인으로 모두의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도 몰랐던 신호가 있었죠. 아침 7시, 거울 앞에서 평소보다 더 많이 빠진 머리카락을 발견했어요. 샤워기 배수구의 머리카락,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머리카락들. 이런 일이 점점 잦아졌지만 감정을 쏟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스기모토 씨, 10분 후 화상회의 시작합니다. 서둘러 정장을 입고 거울에서 정수리를 확인했어요. 두피가 점점 넓어지고 있었죠. 30대 중반에 찾아온 이 당혹스러운 상황. 하지만 CEO의 기본은 표정 관리였습니다. 밤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어요. 베개에 머리를 대면 두개골 전체가 조여오는 통증이 밀려왔죠. 편두통보다 더 깊고 무거운 고통. 아침이면 피로가 가시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간결했어요. 스트레스성 자율신경 문제.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이라니 웃음이 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오래전에 지워진 개념이었죠. 매분기 더 높은 성과를 요구받는 아로마센트의 얼굴로서 저는 언제나 완벽해야 했으니까요. 오늘 저녁 미팅은 어떻게 될까요? 예정대로 진행해요. 문제 없어요. 이런 대답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저녁,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았을 때 눈앞이 하얘졌어요. 휴대폰을 켜니 어머니의 문자가 있었습니다. 시오리, 아버지 제삿날이 다가오는구나. 올해도 못 오니? 가슴이 찌릿했어요. 아버지,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제사에 참석하지 못했죠. 거울 속 창백한 얼굴, 다크서클, 넓어진 정수리, 그리고 텅 빈 눈동자.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기계 같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감정 없이 오직 결과만을 향해 달려가는 로봇 같은 존재. 그날 밤 또다시 잠들지 못했어요. 이번엔 통증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느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스기모토 씨, 서울행 비행기 탑승 시간이 30분 남았습니다. 아시아 지사 감사와 신제품 론칭 출장이었죠. 매번 출장에서 느끼는 이상한 감정. 해방감일까요? 더 깊은 고독일까요? 비행기에서 창가에 앉았는데 머리는 여전히 지끈거렸습니다. 옆자리에 60대쯤 되는 한국 여성이 앉았어요.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통증의 정수리를 극적이는데 그녀가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머리 때문인가요? 네, 조금 두통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 두통 말고 머리카락이요. 자꾸 빠지시죠?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제 고민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경계심이 들었지만 그 따뜻한 눈빛에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 많이 빠져서 걱정이에요. 우리 딸도 그랬어요. 직장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더라고요. 한방 두피 치료를 받게 했는데 정말 좋아졌어요. 시원하다 못해 눈물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시원하다는 표현이 이상하게 와닿았어요. 제가 느끼는 건 항상 답답함이었으니까요. 마치 누군가가 제 머리를 꽉 쥐고 놓아주지 않는 느낌. 그 반대편에 시원함이 있다니. 어디서 받은 치료인가요? 그녀는 작은 수첩에 주소를 적어주었습니다. 서울 북촌의 정수당이라는 한의원이에요.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나흘간의 빽빽한 일정 속에서도 그 시원하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마지막 날, 오후 2시.
모든 일정을 마치고 결심했습니다. 오후 일정을 비워두세요. 개인적인 약속이 생겼어요. 북촌행 택시 안에서 스스로 의아했어요. 세계적 기업 CEO가 낯선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알려준 한 의원을 찾아 헤매다니. 하지만 그 시원함이라는 단어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택시가 갈 수 없는 좁은 골목, 한옥들이 늘어선 거리를 걸었어요. 그리고 작은 한옥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옆에 나무 팻말 정수당. 망설였지만 그때 문이 열렸어요. 백발의 한국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또렷한 눈빛에 이상하게 끌렸어요.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깊은 호흡을 하고 문턱을 넘었습니다. 한옥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한약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현대적 인테리어와 전통 한옥의 조화가 이색적이었죠. 백발의 여성이 다실로 안내했습니다. 제 이름은 유노키라고 합니다. 이 한 의원의 원장이에요. 저는 시오리 스기모토입니다. 일본에서 왔어요. 알고 있어요. 머리 문제로 오셨다는 것도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윤 원장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비행기에서 만난 분이 연락했어요. 우리 단골이거든요. 일본 분이 오실 거라고 했을 때 왠지 느낌이 있었어요. 차를 마시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원장님의 질문에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탈모, 두통, 불면증, 그리고 기계 같은 감각까지 평소라면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도 하지 않았을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윤 원장님은 제 손목을 잡고 맥을 짚으셨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제 눈을 바라보셨죠. 몸보다 마음이 더 상했네요. 피로가 아니에요. 그건 오래된 상처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상처라니요? 저는 항상 강한 사람이었고 약점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눈에 보이는 상처만 상처가 아니에요. 가장 깊은 상처는 보이지 않는 법이죠. 시오리 씨, 당신의 몸은 오래전부터 외치고 있었어요. 아프다고, 쉬고 싶다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감정을 누군가 정확히 읽어준 것은 처음이었어요. 윤 원장님은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래된 약탕기와 수십 개의 약재통들이 있었어요. 이건 우리 집안 5대째 내려오는 약탕기예요. 이 약재들은 조선 왕실에서만 쓰이던 특별한 두피 처방을 위한 거죠. 몇 개의 약재를 섞어 주머니를 만드시고 약탕기에 넣었어요. 이 처방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시오리 씨에게는 필요할 것 같네요. 은은한 향기에 묘하게 끌렸어요. 이 약재들은 단순히 두피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우리 몸의 가장 높은 곳이자 정신의 집이죠. 여기가 아프다는 건 영혼이 지쳤다는 뜻이에요. 제 영혼이 지쳤다. 그건 정확했습니다. 늘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 실패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 항상 강해야 한다는 의무감. 그 무게가 제 영혼을 누르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3일간 치료할게요. 머리는 금방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진짜 치료는 그 이후에 시작될 거예요. 약재가 끓는 동안 치료 과정을 설명받았어요. 두피 찜질, 약재 도포, 경혈점 마사지까지 모든 게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치료실에 들어가 은은한 조명 아래 침대에 누웠어요. 윤 원장님은 약탕기에서 우려낸 액체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처음엔 좀 뜨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열이 당신 안에 차가운 것들을 녹여줄 거예요. 약재의 적신 수건을 머리에 올려놓자 처음엔 뜨거웠지만 곧 열기가 두피를 통해 머릿속으로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묘한 안정감이 찾아왔습니다. 숨을 깊게 쉬세요. 그리고 생각을 비우세요. 호흡에 집중했지만 생각을 비우기는 어려웠어요. 뉴욕에서의 일들, 회사 압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때 윤 원장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었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오랫동안 제 머리를 꽉 쥐고 있던 소나귀가 풀리는 듯했고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아닌 그저 오랫동안 묶여있던 무언가가 풀어지는 감각이었어요. 눈물을 멈추려 했지만 더 많은 눈물이 나왔죠.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그 눈물이 당신을 치유하는 거예요. 저는 그저 울었어요.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왔기에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프다고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낯설었어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말하는 건 약점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아프면 돼요. 치료가 끝났을 때 저는 이상할 정도로 가벼워졌어요. 시원한가요? 윤 원장님이 물으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시원했어요. 오랫동안 숨 쉬지 못하다 처음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신 것 같은 느낌이었죠. 호텔로 돌아와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고
다음날 아침 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시오리, 출장은 잘 되어가고 있니? 어제 한 의원에 다녀왔어요. 머리 때문에요. 한 의원? 아프다는 말 한 번 안 하던 내가 미소가 지어졌어요. 우리 모녀는 너무 닮았습니다. 감정을 숨기고 강인한 척하는 모습까지도요. 어머니, 저 조금 변하고 싶어요. 너무 오래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래, 건강이 우선이니까. 다시 정수당을 찾았을 때 윤 원장님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머리가 한결 가벼워요. 잠도 정말 잘 잤고요. 다실에서 차를 마시며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궁금하신가요? 열어보셔도 됩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 일본어로 쓰인 편지였어요. 아버지의 필체. 존경하는 윤 선생님께 60년 전 저는 선생님의 아버지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폭격 후 살아남았지만 몸도 마음도 망가졌죠. 그런데 당신 가족의 손길이 날 살렸습니다. 그 시원함이 잊히질 않았습니다. 나의 딸도 언젠가 그 온기를 느끼길 바랍니다.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아버지가 여기에 계셨다니. 당신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성함을 듣고 놀랐어요. 스기모토. 그 성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아버지의 글씨체가 분명했습니다. 폭격 후라니. 아버지는 전쟁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으셨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이곳에 오셨던 건가요? 당신의 아버지는 전쟁 중에 한국에 있었대요. 전쟁이 끝날 무렵 심하게 다치셨고 우리 아버지가 치료를 해드렸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밀려왔어요. 항상 묵묵하고 말이 없으셨던 아버지. 가끔 밤중에 악몽에서 깨어나시던 모습. 항상 머리를 감싸 주시던 그 습관. 그럼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증상들, 아버지도 같은 증상이었던 건가요? 비슷했을 거예요. 트라우마는 때로 몸으로 표현되고 세대를 넘어 전해지기도 하죠. 가슴이 찌릿했어요. 아버지의 상처가 저에게도 전해진 걸까요? 말없이 참고 견디는 그 습관, 약해 보이지 않으려는 그 강박. 이제 치료를 시작할까요? 오늘은 특별한 차를 준비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마지막 치료날에 마셨던 차와 같은 것으로요. 윤 원장님이 내어주신 차는 은은한 꽃향기가 났어요. 첫 모금을 마시고 눈을 감자 젊은 시절 아버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울컥했지만 슬픔이 아닌 연결감이었어요.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3일간의 경험을 곱씹었어요. 마지막 치료 후 윤 원장님은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당신 아버지가 남기고 간 물건이에요. 지금 당신에게 돌려드릴 때가 된 것 같네요. 상자에는 낡은 회종시계와 아버지의 편지, 그리고 윤 원장님이 만드신 약재 주머니가 있었어요. 도쿄에 도착해 어머니께 전화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함께 식사할 수 있을까요? 조용한 일식당에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뵈니 흰머리가 더 늘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오리, 얼굴색이 좋아 보이는구나. 한국에서의 치료가 효과가 있었나 보네. 네, 어머니.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뜻밖의 발견도 있었고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드렸어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하셨고 손이 떨리셨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이 놀라웠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보이신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런 게 있었구나.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내 아버지는 전쟁 중에 한국에 있었어. 그곳에서 폭격을 맞아 거의 죽을 뻔했대. 그리고 한국인 한 의사에게 목숨을 구했다고. 그 이야기를 결혼하고 나서야 들었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일본군이었고 한국인에게 목숨을 구했다니. 평생 한국 이야기 안 했지만 항상 그 시절을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아. 돌아와서도 계속 악몽에 시달렸어. 머리가 아프다고, 잠을 못 이룬다고.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려 하지 않았지. 특히 너에게는. 가슴이 아팠어요. 항상 강인한 모습만 보여주셨던 아버지 뒤에 숨겨진 고통이 있었다니. 그럼 제가 겪고 있는 이 증상들, 아버지와 비슷한 거였군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내 아버지를 닮았어. 성격도 습관도, 그리고 그 고집도, 아픈 걸 절대 내색하지 않는 그 습관까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흘러내린 눈물이었어요. 엄마, 나 그때 아버지가 받았던 온기를 이제야 알겠어. 아빠도 그리고 나도 다들 말 못한 채 살았던 거야.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 보는 어머니의 눈물이었어요.
우리 둘 다 참았어. 아픔도 슬픔도 모든 걸 다. 내 아버지는 내가 자신처럼 되지 않길 바랐는데 결국 너무 닮았구나. 식사 내내 아버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젊은 시절, 전쟁 중의 이야기, 어머니와의 만남까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이제 내 아버지가 바라던 대로 살 수 있겠구나.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처음으로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어머니의 몸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아버지의 회종시계를 손에 쥐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다시 정수당을 찾아가리라고.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이유로요. 한 달 후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출장이라는 핑계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정수당과 윤 원장님을 만나기 위한 여정이었죠. 북촌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느끼는 감정이 이전과는 달랐어요. 두려움과 불안 대신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는 듯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정수당 문 앞에 서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문이 열렸어요. 오실 줄 알았어요. 윤 원장님의 환한 미소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아셨어요? 당신 아버지도 그랬으니까요. 한번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다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한 달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두통은 거의 사라졌고 머리카락도 다시 건강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에서의 제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 이제는 모든 일을 혼자 끌어안지 않아요. 팀원들에게 솔직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어머니와도 더 자주 연락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치유예요. 몸의 치유는 시작에 불과하죠. 잠시 차를 마시며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은 다른 목적으로 찾아뵈었어요. 이건 제가 준비한 기획안이에요. 윤 원장님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류를 펼쳐보셨어요. 그것은 제가 지난 한 달간 준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시원한 균형 쿨링 밸런스이라는 이름의 웰니스 브랜드 기획안이었죠. 정수당의 철학과 치유법을 바탕으로 한 웰빙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치유와 균형의 경험을 전하는 브랜드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저는 이 감각을 이야기로 전하고 싶어요. 제품이 아니라 기억이 되도록요. 제가 경험한 이 시원함. 이건 그냥 상품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기억이고 연결이에요. 윤 원장님은 서류를 덮으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당신 아버지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시원함은 기술이 아니라 손에서 전해지는 기억이니까요. 그 말씀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느낀 치유의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계승하는 방법이라고 느꼈으니까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수당의 철학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물론 윤 원장님의 방식 그대로요. 상업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의 경험으로. 윤 원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사명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당신 아버지가 남긴 연결고리, 그걸 이어가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협업이 시작되었어요. 그날 저녁 윤 원장님은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치료했던 그 처방전이었죠. 이제 이건 당신의 것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 종이를 받아들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처방전이 아니었습니다. 60년 전 아버지와 저를 연결하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미래로 전해야 할 유산이었죠. 6개월 후 뉴욕 아로마센트 본사 최상층에는 이전과는 다른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쿨링 밸런스 센터라는 이름의 웰니스 공간이었어요. 정수당의 철학을 담은 이곳은 단순한 스파나 명상 센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치유의 공간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회사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더 이상 완벽한 CEO의 가면 뒤에 숨지 않고 솔직한 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6개월 전 큰 변화를 경험했어요. 오늘은 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경험한 치유의 과정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이 센터가 진정한 균형을 찾는 여정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매주 한 번씩 직접 한방 찜질 명상 세션을 진행할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주세요.
처음에는 몇몇 직원들이 호기심으로 참여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점차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시오리 CEO의 특별 세션이라는 이름으로요. 저는 윤 원장님에게 배운 그대로 정성을 다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마케팅팀의 제시카가 세션 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말 시원했어요. 처음으로 숨 쉴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6개월 전 제가 했던 말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이제 전달자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치유의 손길이 제 손을 통해 다른 이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웰니스 센터는 점차 회사 밖으로도 확장되었습니다. 쿨링 밸런스 프로그램은 뉴욕 타임즈에도 소개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이 모델을 벤치마킹하고자 했어요. 하지만 제게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은 어느 주말 일본에서 온 12살 조카 소라와 함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뉴욕을 방문한 소라는 제 센터에 호기심을 보였어요. 고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소라를 작은 다실로 안내했어요. 윤 원장님이 보내주신 차를 함께 마시며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찾은 시원함에 대해서요. 소라는 차를 마시며 문득 물었어요. 고모, 시원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경험한 그 깊은 감각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괜찮다고 말해주는 감각이야.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풀리는 느낌.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는 평화. 소라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나도 누군가한테 그런 사람이 될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주는 사람. 그 말에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소라의 작은 손을 제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이 순간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또 다른 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윤 원장님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윤 원장님, 이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어요. 그건 연결이었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화면 속 윤 원장님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요. 시오리 씨, 당신은 이제 전달자가 되었네요.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뉴욕의 밤하늘에도 별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도쿄의 하늘에서 아버지도 같은 별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소라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날이 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원함은 피로보다 깊었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치유의 기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기억의 전달자가 되어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그 시원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아버지의 손길이 제 안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잊고 있던 혹은 잊은 척하던 연결의 감각이었으니까요.